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0,0, 3차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 나왔고, 여기까지는 쉽죠, 그쵸? 자, hx equal fx의 절대값 플러스 gx라는 함수네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고 그 접선과 더한 함수를 hx라 그랬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hx는 0이 아닌 k,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 이퀄 0이라는 이야기는 이건 x축이잖아요. x축에 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x-k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x-k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hx 이퀄 0의 실근 중 가장 큰 값은 12이다. 그러니까 12가 가장 큰 실근이 돼야 되고 당연히 h의 12는 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2 대입시키면 0돼. h12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h라는 함수는 f의 0이 0이에요. 0,0을 지나기 때문에 gx도 0,0 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h의 0은 반드시 0이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h3의 값이 주어지고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는 hx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hx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fx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fx를 구하라는 얘기.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3차 함수 f와 그 다음에 원점이 어디가 되는지 원점에서의 접선 그 위치를 결정을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hx의 모양은 fx가 양수일 때는 fx 플러스 gx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모양으로 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두 3차 함수의 합이 두 3차 함수의 모양이 어우러져서 지금 hx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fx를 3차 함수니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러스 0이죠. 왜 0,0을 지나니까. gx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f'x를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나오고 f'0이 얼마니까? c니까 0,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c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죠? gx는 기울기가 c이고 원점을 지나는 cx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c가 0이면은 자, c가 0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fx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x제곱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fx는 어떻게 되냐면은 fx는 이런 모양. 증가하는 함수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가 0이 된 거예요. 이게 fx죠. 그죠? 이게 되거나 또는 여기가 0이 되거나 또는 자, 이렇게 되거나 여기가 0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0이 되거나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gx는 cx 자체가 어째 c가 0이면 이거 없으니까 fx의 절대값이잖아요. fx 절대값 씌우면 지금 그래프가 여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대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이고 절대값 씌우면 이게 파란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0이 아닌 지점에서 x-k 제곱이니까 0이 아닌 지점에서 x축에 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죠? hx라는 것은 x-k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x 이퀄 k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로 근데 이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다. 그죠? 이것도 미분 0이 아닌 점에서는 사실은 만나긴 하지만 그런 k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k가 0일 때는 이런 k가 존재하지 않아요. 가 조건에 모순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에 해당되지 않아요. 가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c가 0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c라는 건 뭐죠?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자, c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건 사실은 보기 쉬우니까 이런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c가 양수일 때는 자, h의 12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의 f의 12 플러스 g의 1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얼마냐면 절대값의 f의 12 플러스 g의 12라는 건 뭐죠? c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0 이상이고 c는 양수고 그럼 이거 전체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h의 12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 기울기가 양수인가 안 돼요. 이건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우가 가능할 건가 하면 C 값이 음수일 때죠. 기울기가 어떨 때?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가능하다 이런 거대요. 자, 기울기가 음수인 것만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A 값이 양수일 때까지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조금씩 잘 따져줘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란 그러니까 기울기란다. x제곱 계수가 최고점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런데 C값이 음수라는 것은 여기는 기울기는 양수고 여기도 기울기 양수니까 0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만 0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접선이 생겼죠. 여기가 x좌표 값이 0이다. 0,0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생길 건가 하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접하는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죠. 접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접선이 이렇게 될 거니까 x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x축이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hx를 찾을 건데 fx의 절대값. 그럼 어떻게 돼? 이 양수인 건 그대로 있고 음수인 부분이 이제 함수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이게 똑같은 점을 지나는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파란 점선 fx의 절대값이고 gx오고 더하는 거죠. 이 점은 여기서 0에서 0 다니까 2 점을 지났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어쨌든 양수니까 결국은 양수로 올 거라고요. 직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양수의 이게 절대값이어서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f가 절대값이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직선보다 더 절대값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거니까 사실 0이 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수 쪽으로 갔다 이렇게 0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0이니까 이 점을 지난 거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니까 같은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fx의 절대값에다 gx를 더한 hx라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맞는 그러니까 0이 아닌 점에서 x-k의 제곱이란 즉 xk에서 접하는 그런 모양의 hx 모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뭘 할 건가 하면은 이렇게 볼까요? 3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접선이 이렇게 딱 되고 변곡점에서 접선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변곡점에서 접선이 되는 경우라면은 이때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가 0,0인데 0,0에서 이건 양수를 당하니까 이것도 양수 값을 가질 거고 여기 약간 음수로 왔다가 그죠? 여기 올 때까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을 때 이제 이게 0 지날 거니까 이거 계속 음수에다 음수를 더하니까 이렇게 음수로 이렇게 더해졌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이 아니고 이번엔 여기 아래쪽에서 이런 음수 접선이 되는 경우 있겠죠. 그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A 값이 음수일 때만 남은 거죠. 그죠?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로는 C가 음수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음수이고 최고점의 개수도 음수고 그쵸?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나왔다. 이것일 때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일 때 이제 뭐냐면은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관계를 적어도 이런 정도를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위치를 찾아내란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조건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어떤 그림의 모양이 될 때 적어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걸 찾아봐라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공간이 좁으니까 이
이런 조건을 갖는 것만 세로 이제 할게요. 알겠습니까? 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제가 그릴 건데,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 C가 음수였고, A도 음수였을 때. 그죠? 자, 그 조건 중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접선이 지금 3차 함수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아니죠. 잘못했어요. 감소하는 경우인데 맨날 A값이 양수인 경우만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A값이 음수니까 이제 감소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를 더 그려놓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아니야. C값이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C값이 음수인데 여기서 접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음수니까. 그죠? 음수니까. 여기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경우를 하나를 먼저 좀 볼까요? 자, 이게 여기가 얼마? 0,0이었다라고 놓고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죠?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야, 그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X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F가 어떻게 되냐면, F의 절대값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커질 거니까, 이렇게 지금 커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딱 보자마자 뭘 할 수 있냐면, 이 절대값이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것은 분명히 이거 0점을 지났는데 0,0을 지났는데 이 이후로는 이 파란 그래프와 이 파란 그래프를 대면 양수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되죠. 그러면 12일 때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음수인 상태로 되는 거 0,0이 있는 경우는 안 되고 이쪽에서 되는 경우가 일단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지우고 제가 다시 볼게요. 지운다는 게.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사실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몇 번씩 해도 계속 틀리기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잘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접선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자, 접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죠. 생각보다 잘 그리죠, 그죠? 자, 여기가 원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X축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됐어요. 오호호호호호 다시 그릴게요. 올라갔어요, 막 X축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 아까보다 낫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거니까, 그죠? 절대값 씌우기 전의 상태는 사실 이 점 원점을 지나는 거고, 이건 지금 음수값이, 이거 절대값이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할 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hx라는 것이, 그죠?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건 음수값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음수값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값 더하면 이 점을 지날 거니까 음수값으로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이 점을 더했을 때 0에다 이걸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fx 값이 이게 지금 양수니까 양수에다 그냥 이걸 더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높게 그렸는데 이걸 조금 더 접선을 이렇게 낮게 그린다면은 여기 오고 같은 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 같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뭐냐면 0을 지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이제 양수값을 이 직선보다 양수값을 더하니까 값이 증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쨌든 이 점을 지날 거고 이 뒤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값이 12가 되는
hx라는 건 지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이 값이 12가 돼야 되고 이 값은 여기가 k가 돼야 되는 거죠. k점에서 접하는 그런 모양. 그런 모양이 자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그런 모양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상태를 만족해야지만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고 hx라는 것은 두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죠. hx라는 것은 fx 값이 양수일 때는 fx 플러스 gx의 형태로 표현될 거고 fx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 그죠? 마이너스 fx 플러스 gx 이런 꼴로 표현되는 게 지금 hx라고요. 그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fx는 지금 현재 이 모양 그대로예요. 그죠? 이거에다가 gx를 더하면 0을 지나는 거고, 그죠? k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fx 플러스 gx라는 모양은 x라는 근이 0이 x가 있고 그 다음에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돼야지 여기서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fx를 아까 어떻게 나왔죠? fx라는 것은 ax의 제곱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났으니까 a 값이잖아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가 a가 돼야 돼요. 절대값 씌운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풀어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a가 곱해져야지 맞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자, 뭘 할 건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fx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칭인 거니까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해갖고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보세요. 이 그래프와 이걸 더하게 되면은 이 음수값이 더 커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fx 그러니까 자 볼게요. 마이너스 fx에다가 gx를 더하는 모양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fx는 이 까만 점선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에서는 이 부분과 이 파란 선이 더해지는데 사실은 이 파란 선이 절대값이 더 커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0이 됐다가 음의 값으로 또 가요. 그래서 여기서 x에서 접하는 그런 모양이 생기는 거고 그 그래프는 사실은 어디? 여기 12에서 0이 되는 자 이것과 이걸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은 12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면 x의 제곱이 있고 x-10이라는 인수를 갖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인수를 갖는 모양이 되는 거고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fx에다 gx를 더한 모양이 hx일 때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마이너스 fx에다가 gx를 더한 그런 모양의 hx일 때 뭐가 나오면 가장 큰 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가 12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사실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해 가지고 조금 식을 좀 이제 정리해 풀어보겠습니다. 둘을 더하게 되면 뭐 얼마 나오냐면 2 곱하기 gx가 나오고 그죠? 이거에서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a 곱하기 x가 공통이니까 a 곱하기 x를 묶어내 놓고 나면은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 제곱한 거.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남는 거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ax를 빼놓고 나면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 값이 얼마냐면 ax에다가 여기는 x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12x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x를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도 있죠. 그죠? 자, 여기가 사실 남아있는 항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남아서 결국은 x제곱은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것이 12 마이너스 2k의 전체 곱하기 x 플러스 k제곱이 되는데 그죠? ax를 전개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a에 12 마이너스 2k의 x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k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gx가. 그러면 gx라는 것은 2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사실 gx는 아까 뭐였냐면 gx라는 것은 접선이잖아요. 접선. 원점에서. 그쵸? 그래서 cx였어요. x에 관한 일자식이었다는 거죠. gx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x에 관한 일자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k값이 얼마 나오죠? k값은 6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죠? k값이 6이 되면은 36akx가 그죠? 36ax가 그걸 2로 나누니까 gx라는 것은 얼마 나오냐면 18ax가 됩니다. c값이 18a가 된 거죠. 그죠? 자,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어요. fx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fx라는 것은 a 곱하기 x 곱하기 x-6 k값이 6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8a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ax를 공통으로 묶어내놓고 나면은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2x가 있을 거고 36에서 18 빼오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x는 0이 근이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이 나오는데 그죠? fx는 0이 근이고 두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근이 얼마냐면은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다시 하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다시 제곱 66에 36이죠? 마이너스 ac 하니까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루트 18이니까 3루트이나요? 그죠? 그래서 6 마이너스 3루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6 플러스 3루트 2가 근이에요. 자, 이 근을 알파라고 놓고 이 근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3개의 근을 갖는 거죠. 3개의 근을. 그죠? fx는 여기 0이라는 걸, 이게 fx가 지금 이게 까만 그래프예요. 그죠? 이게 지금 fx인데 fx가 3개의 근을 갖는데 여기 0이라는 근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 근, 이 값이 얼마? 알파가 된 거고 이 값이 얼마? 베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쓸게요. hx를 쓸 수 있다는 거죠. hx라는 것은 어떻게 써지죠? 양수인 부분에서는 fx, 이 양수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fx 곱하기 gx의 절대값이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쓰는 거죠. 그죠? a x의 x-6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죠. 18a의 x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이랑 양수인 부분이란 것은 얼마냐면 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또는 x값이 얼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네요. 그렇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자, 어디다 뭐 등호야 뭐 아무 때나 경계에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의 fx는 어떻게 되죠? 제가 hx를 쓴다면서 지금 fx를 썼죠. 그렇죠? hx는 양수일 때는 이만큼 써지니까 이거 그대로 써지는 거고 이 부분이 없죠. 그렇죠? 다시 쓸게요. 자, 그래 공간이 좀 확보되니까 훨씬 낫네. 자, 이렇게 될 때 x값은 0보다 작다이거나 또는 x값이 얼마?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베타일 때까지 이렇게 그때가 fx가 양수니까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x가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 음수예요. 0부터 알파까지. 그 다음에 베타보다 클 때. 그쵸? 그때는 지금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건 어디냐면은 x값이 얼마? 알파에서부터 0부터서 0보다는 크고 얼마? 알파보다는 작다. 또는 x값이 베타보다는 크다.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어디가 안 들어갔어요? 알파 들어갔고 뭐 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냅둘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hx는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 가르쳐주는 게 h의 3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라 그랬으니까 h의 3의 값을 구해보려고 3이 어디 있냐 이거죠. 알파는 이렇게 돼 있고 베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알파 베타 사이에 알파과 베타 사이에 그렇죠? 이건 얼마죠? 루트 18이니까 3보다는 커요. 6에서 3보다 더 큰 값 뺐으니까 3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는 hx는 이거니까 여기다 대입시켜서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 3 대입시키니까 a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9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죠? 이 주어진 조건에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이제 k 값은 아까 얼마였으니까 6이었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h의 6은 어떻게 될까요? 6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베타보다 작죠? 베타보다 작은 게 6이에요. 11은 베타보다 커요. 베타는 얼마니까? 베타는 이만큼이니까, 그죠? 6에다가 이 값은 사실은 4, 4, 16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6에다 4점 얼마 나오면 10점 얼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1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뭐죠? 11은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고 6은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6을 대입시키면 얼마 나오죠? 0되네요. 그죠? h의 11은 얼마냐면 여기다 11을 대입시킬 거예요. 마이너스 a니까 6분의 1이 나올 거고 11의 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11을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h11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뭐냐면 k 곱하기 h의 6 마이너스 h의 11. k 값이 얼마냐면 6이고 이 값은 0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분의 121이고 그래서 얼마죠? 121이 되겠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쵸? 사실 계산 자체도 좀 복잡한데 그래프를 개형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